성수동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공장이죠, 공장. 공장. 저는 공장도 그렇지만 저는 서울시. 네, 서울식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근데 지인들이 다 이렇게 추천을 해줄 때 보면은 네. 이제 그런 공간들을 많이 추천해 주는데 대부분이 공장을 개조한 곳들. 맞아요. 그래서 성수동에서 이제 그런 것이 시작이 되면서 네. 지방에도 되게 많이 생긴 거. 네, 그쵸. 이렇게 몇 개의 그 공간들이 있죠. 네, 양파, 네. 두 번째는 이제 성수동. 네, 성수동도 서울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죠. 네. 네, 성수동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공장이죠, 공장. 공장. 저는 공장도 그렇지만 저는 서울시. 네, 서울식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는 근데 지인들이 다 이렇게 추천을 해줄 때 보면은 네. 이제 그런 공간들을 많이 추천해 주는데 대부분이 공장을 개조한 곳들. 맞아요. 그래서 성수동에서 이제 그런 것이 시작이 되면서 네. 지방에도 되게 많이 생긴 거. 네, 그쵸. 이렇게 몇 개의 그 공간들이 있죠. 네, 양파, 그쵸? 네. 사실 서울숲과 그 공장 이게 사실 성수동을 대표하는데 그 둘이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성수동의 저는 매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수동은 전체적으로 두 개로 나뉘죠. 서울숲이 있는 성수로 1가와 그쵸. 공장들이 많은 성수로 2가로 나뉘어요. 네. 근데 어쨌든 공장이 매력이었던 것 같긴 해요. 이게 1960년대 공장들이 막 몰려들면서 성동공업단지가 만들어졌고 지금을 대표하는 사실은 구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네네. 뭐 자동차 정비소나 60년대 서울의 반경을 생각하면은 네. 성수동은 강남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변두리였죠. 그쵸. 완전 끝단에 이렇게 네. 머물러 있는 그러면 곳들이 이제 마장동 같이 이렇게 네네. 도시에는 필요하지만 네. 가까이 있긴 부담스러운 시설들이 거기에 들어서는 게 위치가 그랬고 성수동도 그랬던 거죠. 공장지대가 서울의 끝단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 서울하고 강남하고 바로 연결되는 루트가 이제 생기면서 네네. 접근성이 완전히 개선이 되는 거죠. 그쵸. 사실 이 과정을 다른 대표적인 공업 지역인 이 물레는 못 겪은 것 같아요. 이게 두 지역을 네. 좀 차별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 다음에 방향성을 완전 다르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성수동이 좀 커서 서울숲이 만들어진 아까 네. 김 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네. 서울숲이 만들어진 그 지역과 성수로 1가 지역과 여전히 공장이 남아있는 성수로 2가 지역이 다른 운명의 길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서울숲이라는 되게 좋은 메리트를 중심으로 고층 갤러리아 폴에나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네. 강남의 어떤 대안주거로서 떠오른과 동시에 네. 그런 서울숲이라는 그 어떤 메리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틀리에 거리들, 네. 그런 카페가 생기면서 이제 창업자들 이런 애들이 막 붙기 시작한 데가 성수로 1가예요. 맞아요. 반면에 성수로 2가는 여전히 공업적으로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의도적으로 네. 서울시 내에 생산 지역이 있어야 된다, 생산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중공업 지역을 그대로 고준하고 유지를 한 거죠.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수로 2가를 중심으로는 공장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아까 홍반장이 얘기한 것처럼 공장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제 힙스터한 약간 그런 카페나 전시 공간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게 현재 성수동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모 그룹 부동산 모임에서 성수동의 약점을 이렇게 분석한 게 있어요. 너무 다양하다. 공원, 청년 창업자, 갤러리, 공장 너무 다양하다. 성수는 성수 나름의 약간 정말 새로움과 다양함과 그 다음에 사실은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한강이나 숲이나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또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인더스트리얼의 느낌을 또 그 공장지대가 갖고 그렇죠. 있는 느낌을 동시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는 똑같은 어떤 관점인데 부정적인 걸 먼저 본 관점이라서 약간 꼰대적인 느낌이 있지 않나. 네. 근데 이제 이건 약간 뒷단을 밀어두고 내가 사실 궁금한 게 네네. 인더스트리얼 얘기했는데 네. 왜 사람들은 인더스트리얼 감성의 어떤 그런 공간들을 왜 좋아하는 거야? 사실은 나쁘게 얘기하면 네네. 카페인트 벗겨지고 네네.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 방치된 듯한 느낌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 공간들을 왜 좋아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선 유럽 감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아니, 거예요? 아니요. 스웨덴에 그런 데가 있나요? 인더스트리얼 감성을 푸는 데가 있어요? 스웨덴 얘기는 우선 놔두고 제 생각에는 우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요즘에 다 아파트라든지 좁은 공간에서 많이 살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천장고가 굉장히 낮아요. 모듈화가 돼 있죠. 네. 2,300, 네. 2,400 역시.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공간 안에서 풀어줄 만큼 그 천장고가 나오는 데가 많지 않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카페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어떤 뭐 테라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천 카페라든지 밖에 나와서 하는 것들이 사실 천장이 없는 그 개방감을 느끼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밖에 너무 덥기도 하고 요즘 미세먼지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밖에서 못 앉아 있는데 공장 그 안에 들어가면 무슨 뻥 뚫려 있고 굉장히 개방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어떤 그 거침이 굉장히 프레시할 것 같아요. 약간 해방감을 주는 느낌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이미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나 디지털 첨단기기에 대해서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그런 것들을 누려왔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일상적인 컨텐츠인 거죠. 그거보다 다른 컨텐츠를 원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본 적이 없는 네, 거죠. 공장이나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공장 다니시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공장 견학도 가고 뭐 무슨 체육대회 하고 하면 거기 가서 잔디밭에서 같이 놀고 하는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들이 다름을 찾는 방향으로 갔을 때 되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저의 약간 추측 이런 게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두 분이 어쨌든 인더스트리얼한 공간들이 왜 좋으냐 얘기했지만 네. 어떤 이거 됐든 그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 어쨌든 좋아하니까. 네네. 중요한 건 이런 인더스트리얼한 분위기를 성수동은 이걸 지켰다라는 거예요. 네. 공장이라는 어떤 인더스트리얼한 분위기를 네네. 자본이 계속 지금 아모레가 들어왔죠. 아모레 성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심지어는 아모레라는 곡도 그 공장을 개조해서 들어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내에 블루보틀이 들어올 때도 사실 첫 번째로 타겟을 꽂은 데가 성수동인데 네네. 그 이유들을 보면은 공간이 되게 넓은 것들 네. 그런 것도 되게 선호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공장의 적극도의 낡은 느낌들이나 주변에 어떤 청년 창업자가 많다는 네. 것들 이런 것도 블루보틀이 들어온 요인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공장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대공간들이나 이런 네. 것들을 선호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성수동은 네. 무슨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걸 지키려고 했느냐라고 본다면 사실은 그런 의식은 나는 동네가 의식이 있다. 그런 의식하에 그럼요. 도시는 그런가? 살아있는 생물인가요? 생물인 거죠. 네. 아무튼 그런 의식하에 나는 지켰다고 보진 않아요. 네네. 오히려 그 동네의 그 모습이 지켜진 과정을 보면 네. 서울시나 이런 데서 도시 재생 지역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중공업 지역을 용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네. 생산 지역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다른 정책들에 의해서 이 모습이 지켜진 거고 거기에 이제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넉넉한 공간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자본을 받아들였고 네. 물론 몇몇은 그 자리에서 떠났겠죠. 잘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 유지됐던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은 얘기지만, 그렇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공업지대가 갖고 있는 그 장점, 그러니까 필지 자체가 단위 필지 자체가 크게 잡혀 있는 부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사람의 접근성도 좋지만 자본의 유입 경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부여된 조건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공업지역으로 잡혀 있지만 중공업지역은 건축물 용도적으로도 사실은 다양한 용도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게 세팅되어 있는 용도 지역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끌어온 거고 어떻게 보면 대기업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대기업 자본이 들어갈 때 이미 사실 거기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해주고 그쵸. 그걸 존중을 하면서 사실 들어간 것도 있잖아요. 네.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서 그거를 조금 뭐 최대한 안 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네. 대부분 얘기를 할 때 잠시만요. 너희 말하면 안 돼. 괜찮아. 계속 요거 넣어주세요. 괜찮아요. 뒤에 자막을 그러니까. 해가지고 젠과 규리의 대화 이렇게 해가지고 조용조용 얘기가 다 들리잖아. 엄마 본성 나옵니다. 무서워. 홍반장이 홍반장이야 엄청 엄마 무서워. 모드. 네, 가시죠. 자, 컷 다시 유지하시고.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많이 안 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안으로 나오는 게 뭐 건물주가 실질적으로 그 상가 시설을 운영까지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대기업 자본이 들어오면서 뭐 거기서 스스로 뭐 맡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뭐 땅값만 올리고 임대료만 올리고
내모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 내모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도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사실 성수동의 좀 그런가요? 포인트가 저는 있다고 약간 봐요. 다양성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힙한 공간이 갖고 있는 그 다양성이 갖고 있는 정말 여기 가서도 이런 게 있고 저기 가서는 좀 다른 게 있고 하는 그 경험해주는 다양성이 사라지는 순간 분명히 매력은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성수동에 대한 미래를 말씀 주셨는데 저는 성수동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게 예전에는 어떤 그 공식적인 보도나 아니면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대자본에 대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로 분명히 20대에서 30대 사이에서 가장 먼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본이 알게 된 거죠. 여기에 올라타야 된다. 그래서 아모레 성수도 생기고 뭐 이제 시몬스 하드웨어 샵이나 이런 것들도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제 배려일 수 있지만 분명히 이제 사회 판이 바뀌었다라는 걸 인식하고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김 사장님이 우려하는 거, 네네. 지금처럼 공장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네네. 어차피 대지는 좀 큰 편들이니까 네네. 거기가 공장적이기 네네.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일단 사서 네. 멸실시킨 후에 네네. 큰 어떤 세련한 오피스를 지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네. 그런 메커니즘인가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더 거시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국내의 부동산, 그러니까 국내의 자본은 사실은 저희가 OECD 들어간 이후부터 국내 자본 규모는 되게 커요. 근데 국내 자본이 사실은 대부분 부동산적으로 접근하면 다 아파트로 쏠려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파트는 계속 규제 대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건 좋은 사회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주거의 안정성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근데 그 자본이 어디로 갈 거냐? 국내의 주식시장으로 가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국내 주식시장의 성장은 조금 불안정 요소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는 어쨌든 주요 유통통화를 만드는 그런 달러를 찍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자본들에 대한 그 다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기존의 어떤 습성,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약간의 어떤 추측을 보태자면 결국에 큰 필지에 개발하는 형태의 그 자본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 거기서 성수가 오랫동안 버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보시면 아모레 같은 경우도 수익하는 건물이 아니에요. 아모레 성수 그렇죠. 같은 경우도 그렇죠. 고객 체험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그렇죠. 있고 중정에 정말 좋은 생태적인 조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정도 자본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규모지만 편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출하면서 고객의 어떤 서비스를 높여주시는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밑단계에 있는 그 기업들이 그 정도의 규모를 배려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사실 지금 얘기하는 그 정도 얘기한 그 밑단, 네네. 밑단에서 만든 공간이 성수연방이잖아요. 네네. 그 아모레 성수처럼 네네. 체험 공간도 아니고 거기는 네네. 명백하게 이제 네. 판매 시설들이나 식임 시설들이 꽉 차야 있는 곳이고 네네. 구조도 보면은 옛날 공장들 좀 개조하긴 했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도 형태로 해가지고 네. 이제 상업가들을 쭉 배열을 한 형태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 공간들이 많아지는 걸 좀 염려하는. 성수연방은 또 다르죠. 성수연방은 사실은 어떤 컨텐츠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회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그 공간 자체를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홍 반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투자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회사가, 그러니까 대자본의 어떤 대기업 형태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중소기업이나 그 자체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기획해서 운영하는, 약간 등치가 커 보이지만 분명히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그 자본력을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라고 하면 아마 그 양성적으로 계속 그 성수동이 유지되면서 갈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이제 대기업들, 자본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 뒤에서 성수동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전략 마케팅에서 글로벌 전략 마케팅 그러실 것 같은데요. 잘 넘어오셨어요.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아니. 근데 저는 뭐 너무 아직까지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학습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사실 대기업들도 학습을 계속 해왔고 변화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게 무조건 그거를 다 싹 갈아엎고 다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커니즘은 벌써 한 30, 40년 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대기업 자본이나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운영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 자본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그거를 활성화시키면서 그래도 공생하는 방법들을 좀 더 이해해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자본을 투입하려고 하는 그 세대가 이미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20, 30대 이런 젊은 분들이 거기를 타겟으로 해서 거기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앞 1부에서 우리가 얘기한 정리단길과의 성수성, 이제 우리 성수성 두 번째 얘기했으니까 이걸 비교해 보면 사실 정리단길은 어떤 자본이 큰 자본이 들어가기에는 힘든 도시 구조예요. 어렵죠. 낯도 작고 네. 땅 크기도 작고 크게 갈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네. 그랬는데 성수성은 충분히 그런 여력이 있었어요. 네. 실제 정말 자본이 들어갔고 네. 하지만 뭐 의도적이지 않았으나 서울시에서 그 조직을 지키려는 어떤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지켜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만 김 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자본이 어떤 당장의 수익 창출은 안 되지만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나 네. 아니면은 자본이 뭐 수익 창출을 하더라도 뭔가 기획 운영을 직접 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동네의 정서에 맞게 갈 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난 정말 임대만 하겠다. 자본이 들어가서 크게 딱 사서 건물을 크게 져서 임대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그런 액션이 취했을 땐 네. 성수도 위험하다라는 게 우리의 결론. 네, 그런